천만 돌렸어. 잘했어요. 왜 없이? 잘했어요. 자, 그 다음 살펴볼 주제가 바로 이제 완충용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시험에 이빠이 나옵니다. 엄청나다 이건. 그래서 뭐 꼭 여러분 학교 뭐 내신이라서가 아니라 뭐 수능, 뭐 각종 자격증 시험, 입시 뭐 무슨 말 알겠죠? 빠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완전 중요하다, 알겠죠? 중요하다. 자, 그럼 이게 뭐냐? 그래서 교재 164페이지에는 완충 현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 시간 날 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 완충 용액이 실제로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65페이지에 보시면 저 교재 없어요? 네. 왜요? 밑에 두었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7.2 완충 용액이 뭐냐? 자, 이 완충 용액은 이겁니다. 짜자자잔. 이게 바로 완충 용액의 정의 되겠습니다. 자, 우선 쓰시고 설명을 드리죠. 영어로 쓴 이유는 내가 공부를 하다가 책에서 본 표현인데 내가 쓴 글은 아니고요. 영어로 된 책에서 나와 있는 어구예요. 근데 이 영어로 된 표현이 너무 좋아서 뭐 정확하게 완충 용액을 정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 표현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자, 뭐냐? 여기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으악 아이고 여기 보면 added란 말이 있죠. 네. 그 우리말 번역으로 이제 뭐 첨가됐다, 첨가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첨가라고 하는 건 첨가라는 말을 쓴다는 건 원래 거기 있을 때 첨가라는 말을 써요? 없는데 바깥에서 넣어줬을 때 첨가라는 말을 쓴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added란 말은 당연히 어디서? from 외부로부터,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없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게 된 애시드와 베이스니까 산, 염기, 알겠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게 된 어떤 산과 어떤 염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consuming. 그러면 consuming이라는 말의 뜻은? consuming이라는 말의 뜻은? 소비하다, 소모하다죠. consume 하면 소비하다잖아. 그 뭐 중고등 어휘잖아요. 뭐 수능에도 많이 나오는 어휘니까. 그럼 얘는 뭐냐면 소비시켜,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소모시킨다는 말을 쓰기도 하지. 소모시켜 내비두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릴 때 consuming이라는 말을 쓰지. 알겠죠? 그러면 요까지를 말을 분석을 하면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있었던 건 아닌데 없었는데 그 외부로부터 들어온 어떤 산과 어떤 염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산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염기가 들어올 수도 있으나 들어온 놈을 없애버리는 거지. 없애버렸으니까 pH가 잘 변하겠어? 잘 안 변하겠어? pH가 잘 안 변하는 거야. 산이 들어와도 없애버리고 염기가 들어도 없애버리니까 기존의 pH가 확 변하겠어? 기존의 pH가 잘 안 변하겠어? 잘 안 변하는 거. 그런 걸 버퍼라고 한다고. 그래서 pH가 잘 변하지 않는다를 문장으로 어떻게 썼느냐? resist가 뭐야? resist가 뭐야? 저항하다. 알겠어요? 저항하다. 저항하다. 뭐에 저항하는 거냐?
체인지에 저항하는 거야. 체인지가 뭐야? 변화. 뭐가 변해? pH. pH가 변하는 것을 저항한다. pH가 변하는 것을 저항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pH가 변한다는 얘기가 잘 안 변한다는 얘기야. 잘 안 변한다. 그렇게 하는 애를 뭐? 버퍼. 알겠죠? 그렇죠? 이 문장 알겠죠? 굉장히 그 깔끔한 문장인 것 같아가지고 뭐냐면은 완충 용액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문장인 것 같아서 그대로 써봤어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외부에서 산이 들어왔는데도 얘를 없앨 수 있어야 되고 외부에서 염기가 들어왔는데도 없앨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1. 외부의 산을 없애려면 그렇다면 완충 용액은 기존 뭐가 필요할까? 기존 염기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산과 반응하는 건 염기, 염기와 반응하는 건 항상 산이니까요. 그러니까 외부에 산이 들어오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걸 없애줄 수 있는 염기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역으로 외부의 염기를 없애려면 기존에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역시나 산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있어야 한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알겠죠? 자, 그런데 용액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산이 들어올지 염기가 들어올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중국이 쳐들어올지 북한이 쳐들어올지 일본이 쳐들어올지 알 수 있어 없어요?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될 거 아니야. 자, 북한만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러시아가 뭐 쳐들어올 수도 있고 뭐 중국, 일본도 가능하죠. 내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침략이 가장 예상되거든요. 뭐 여하튼 그러니까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 바로 외부로부터 산이 들어올지 염기가 들어올지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지. 알 수 없으니까 준비를 한쪽만 해야 돼? 양쪽 다 해야 돼? 양쪽 다 한 게 완충 용액이라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완충 용액에는 기존 산과 염기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얘기지.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산과 염기가 공존한대요. 이때 그럼 딜레마가 생기네? 어떤 딜레마예요? 이제 또 어떤 딜레마가 생겨있죠? 정답!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원래부터 산과 염기는 서로 반응을 잘해, 서로 반응을 못해? 원래 잘하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부터 잘하니까 둘이가 공존하면 외부에서 누가 들어오기도 전에 지들끼리 반응해서 없어질 수도 있잖아. 이러면 또 돼, 안 돼?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3. 기존의 산과 염기는 서로 반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므로 어떻게 돼? 강산이어야 되겠어요? 약산이어야 되겠어요? 약산이고 그 다음에 약염기여야 합니다.
약산이다, 약염기다라는 말은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니까 반응성이 작다는 얘기입니까? 반응성이 작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거를 정리하면 완충용액은 어떻게 구성된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누구하고 누구로 구성된다? 기존의 약산과 약염기가 공존하는 것으로 구성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약산은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염기를 처리할 수 있고 약염기는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산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는 걸 완충용액이라 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요거로부터 그다음 3. 맹글기. 자, 그러면 이때 완충용액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프리퍼레이션은 이제 준비란 얘기예요. 만들어내다. 실험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프리퍼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 어떤 약산과 그 짝염기가 공존하게 만듭니다. 어떤 약산과 그 짝염기가 공존하게 만들면 여기서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이 동시에 잘 만족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걸 이제 뭐냐면은 뭐 화학식이랄까? 그런 걸로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좋아. 자, 약산을 보통 화학식으로 어떻게 표현해? HA 이런 걸로 많이 쓰지? 맞아? 자, 그리고 짝염기는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써? A- 이렇게 많이 쓰지? 그래서 짝산과 짝염기가 공존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저기에 있는 HA와 A-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때 반응식을 보면 HA가 산내리를 할 때 이렇게 맹그러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HA와 A- 요 둘 사이가 지금 서로 짝의 관계인 걸 알 수 있죠. 이때 또 하나 생각할 것, 이 약산의 짝염기는 보통 약염기입니다. 저 말 뜻 알겠어요? 약산의 짝염기는 보통 약염기입니다. 응? 약산의 짝염기는 보통 약염기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아세트산 보이시죠? 자, 이 녀석의 산해리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산해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이 녀석의 KA가 얼마냐면 뭐 대략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거를 보고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산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기에 있는 CH3COO
많이 났죠. 자, 이 녀석이 바로 이 약산의 짝염기 맞죠? 자, 이 짝염기는 어떻게 염기로서 작동을 해요? 무슨 반응을 해서 염기로서 작동을 해요? 가수, 알겠죠? 가수. 그러면 가수분해 반응을 할 때 그 짝염기가 가수분해를 할 때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CH3COOH 더하기 OH 마이너스.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이 반응에 KB는 어떻게 구해? KB. KB는 뭐로 나누는 거야? 바로 10의 마이너스 KW를 KA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K가 이거니까 나누면 대충 얼마 나오는 거야? 10의 마이너스 9승인 거지.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5승도 사실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작은 값이지. 10의 마이너스 9승도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작은 값이지. 그러면 이때 얘는 강염기야, 약염기야? 약염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약산의 짝염기는 보통 약염기야. 알겠죠? 그리고 그건 100% 수용액에서 항상 그래. 그러면 우리가 다루는 산염기는 무조건 수용액이거든. 수용액이기 때문에 약산의 짝염기는 약염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약산과 그 짝염기가 공존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약산과 약염기가 공존하는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유기화학 반응에서는 약산의 짝염기가 강염기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는요? 유기화학 반응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 유기화학이에요? 그냥 뭐 수능 수준이에요? 수능에서 조금 뭐 더 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랑 거 볼 일 있다 없다? 볼 일 없는데 이제 이 내용하고 요 내용을 헷갈리게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약산의 짝염기가 약염기일 수도 있고 강염기일 수도 있는데 약염기인 경우가 우리가 맞닥뜨리는 대부분의 경우고 강염기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는 유기화학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요 정보예요, 요 정보예요. 요 정보인 거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뭐로 판단한다? 이 숫자로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KA가 얼마니까 KB를 KW로부터 구하면 이 값도 작구나. 그러면 약산이겠다. 약염기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유기화학에 등장하는 이런 염기나 산 중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CH4 메테인이죠? 얘가 산해리 할 수 있을까요? 산해리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CH3에 H 플러스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수소 H 플러스로 이온화를 하고 탄소가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때 산해리 상수가 얼마일까요? 이때 산해리 상수가 얼마일까요? 10의 마이너스 50승 정도 돼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50승이라는 얘기는 뭐 이렇게 잘 된다는 얘기예요?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될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메테인은 물에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안 녹아요. 메테인이 물에 녹을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얘는 극성 물질이에요? 무극성 물질이에요? 무극성 물질이고 원래 보통의 상태가 기체, 액체, 고체 뭐예요? 원래 기체라 풀풀 날아다니지 물에 잘 녹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야? 수용액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수용액이 아닌 상태에 대해서는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이 완전 다른 내용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요 놈 요거 이게 만약에 가수분해를 한다.
만약에 제가 가수분해를 한다. 그러면 다시 뭐가 되겠어? 메테인이 되고 OH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요때 KB는 값이 뭐겠어? 10의 KW 나누기 KA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0에 36승이 되겠지. 그럼 이건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큰거 무지막지하게 크지. 그럴 경우 얘는 약염기야, 강염기야? 강염기지. 알겠죠? 잉? 그래서 이 CH3-는 유기화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초극강 염기 중에 하나예요. 거의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염기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저게 수용액 중에서는 쟤를 다룬다 절대 쓸 일이 없다? 수용액 중에서는 절대 저런 거 쓸 일이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3년기 화학에서는 누구만 생각하면 된다?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 사실하고 요 사실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다.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줄게요. 줄게요. 으쌰. 그 다음. 자, 7.4는 그 유명한 핸더슨 하셀버그 이쿠에이션이라고 합니다. 내 기억으로 이 두 분이 북유럽 사람들이에요. 북유럽. 뭐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요쪽 있죠. 그 바이킹 그쪽 이름이라 이름이 좀 하셀버그 뭐 핸더슨 뭐 이게 하여튼 이런데 뭐 영미권 사람이 아니고 저 무슨 말 알겠죠? 저 노르웨이 뭐 그쪽 북유럽 쪽이야. 뭐 여하튼 자 얘는 뭐냐면 바로 완충용액이라고 일컬어진 녀석의 pH를 표현하는 수식입니다. 그러면 완충용액의 pH를 표현한 수식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1 반응 양론. 자, 지금 이 반응 양론은 HA와 A-가 처음부터 공존한다라고 가정할 때의 반응 양론이에요. 알겠죠? 자,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완충용액 어떻게 만든다고 했어요? 약산하고 그 짝염기가 공존 처음부터 같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걸 완충용액이라고 하니까 정말로 약산과 짝염기가 처음부터 같이 있게 됐을 때 pH를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반응 양론은 자, 약산을 보통 뭐라고 쓰죠? HA라고 쓰죠. 자, 요 HA가 수용액 중에서 자, 어떻게 기본 이온화를 해요?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로 기본적으로 이온화를 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작에서 HA의 초기 농도 HA 노트 아니 뭐 제로라고 해봅시다. 이 제로 표시가 뭐냐면 항상 하듯이 초기 농도인 거죠. 초기. 그런데 이 처음부터 누구도 같이 있었다고요? 얘도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있었을 그놈량은 A-제로 라고 해보죠. 무연한 맞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사내리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하면 여기서 X만큼 일부가 이온화를 하면 얘는 X만큼, 얘는 X만큼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끝이 난다
그러면 얘는 요래. 얘는 요래. 요래. 됐죠? 그래서 저렇게 양론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저기 준다. 준다. 이때 산느리 상수 KA는 뭐분의 뭐예요? 바로 H 플러스 곱하기 A 마이너스 오버 HA. 맞죠? 네. 자, 그리고 얘가 평형상수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는 모든 것의 농도가 EQ, EQ, EQ. 어떤 상태의 농도죠? 평형 상태의 농도인 것이지요. 맞습니까? 네. 이때 저 H 플러스의 농도에 대해 A-HA의 농도가 지금 어떻게 표현돼요? 얘 평형 상태 농도가 이거죠? 얘 평형 상태 농도가 이거죠? 그걸 저기에 넣어보자 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초기 농도의 더하기 X만큼, 얘는 초기 농도의 빼기 X만큼 반응을 했을 거란 얘기지.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무슨 효과가 적용될 수 있겠어요? 정답. 바로 공통이온 효과가 적용될 수 있겠죠? 자, 공통이온 효과가 적용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시작부터 반응물과 생성물의 일부가 뭐 하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X 이 값이 어떻게 돼요? Very small, very, very small. 알겠죠? Very, very small. 효빈 알겠죠? 네. 효빈아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x를 어쩌자는 얘기예요? 무시, 무시. 아시겠죠? 그래서 제시된 이 수식에서도 어쩌자는 거예요? 얘를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쟤를 KA를 물론 어디까지나 근사적으로 지금의 경우 어떻게 표현된다? H 플러스 농도는 여기에서처럼 평형 상태 농도이지만 짝염기와 그 약산의 농도는 평형 농도가 아니라 초기 농도로서도 근사적으로 성립을 한다. 무슨 말 알겠죠?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처음의 HA와 A-의 농도가 평형 상태에서도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는 것이 이 완충 용액의 가장 중요한 핵심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얘를 다르게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양변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합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마이너스 로그 KA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그 다음 마이너스 로그 HA분의
A-의 초기 농도 이리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이때 민후후후 이걸 뭐라고 해요? 저거요. 이걸 정의로 뭐라고 해요? pH. pH. 그리고 무흐흐현 이걸 뭐라고 해요? pKa라 한다 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3 편리한 표현 이제 pH는 여기 pH 보이죠? pH는 얘를 저쪽으로 넘겨요. 그래서 저쪽으로 넘기면 바로 그 유명한 pKa 더하기 log HA 분의 A 마이너스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외워야 된다. 민우 알겠죠? 민우 또 뭐? 신계소. 신기하다. 자, 이때 HA하고 A-의 관계는 둘의 관계는 바로 짝 되겠죠. 그래서 분 모 쪽에 있는 게 짝산, 분자 쪽에 있는 게 짝염기. 알겠죠? 자,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느냐? 자, 한번 읊어봅시다. pKa는 pH는 pKa 더하기 로그 3분의 염기. 알겠죠? 외워야 돼. 자, 한번 다시 pH는 pKa 더하기 로그 3분의 염기. 자, 민우 혼자 시작. pH는 pKa 더하기 로그 3분의 2. 그렇지. 효빈이 혼자 시작. pH는 pKa 더하기 로그 3분의 어우, 잘했어요. 잘했어요. 무현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좋아요. 이때 또 응용 표현으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KW는 H 플러스 곱하기 OH 마이너스죠. 맞나요? 그런데 KA에다가 뭘 곱해도 KW죠? KB를 곱해도 KW죠. 맞나요? 그런데 이게 보통의 경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란 말이야.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이렇다라는 거 알겠어요? 짜자자잔. 자, 이래도 되겠어요? 그래서 pH에 pOH를 더해도 14고 pKa에 pKb를 더해도 14고. 알겠죠? 그럼 이때 요 자리에다가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에다가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냐면 14 빼기 pOH는 14 빼기 pKb 로그 3분의 염기 요렇게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양변을 다시 오르륵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pOH는 pKb 더하기 로그 요렇게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이때는 요 로그 안쪽 부분이 서로 간 짝에서 짝 염기분의 짝
산으로 대응되는 거 알겠죠? 네. 물론 대부분의 완충용액에선 이 수식으로 표현하면 대부분 잘 맞아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때로는 완충용액인데 문제가 KB가 나와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는 시작부터 요거로 계산하면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POH는 pKb 더하기 로그 염기분해 산. 알겠죠? 이렇게 대응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그럼 왜안 해요? 어? 왜 안 해요? 어? 왜 안 해요? 효빈이만 안녕. 뭐야 씨. 진짜 바쁘다. 좋아.